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1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요일에 대한 감각이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저는 오늘이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지금 한 1초 정도 내외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좋은 아침을 외쳐주신 우리 월모브 가족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뭐라도 외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춥거든요. 예, 뭔가 소리 지르고 외쳐야 좀 뭔가 활기를 몸에 좀 불어 넣어줘야 이 추위를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춥습니다. 영하 제가 봤던 숫자가 12도, 13도까지 보고 출근을 했거든요. 이게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해요. 지난주 초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거 이상기온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나름 지금 라인 맞춘 거 아시죠? 이상기온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지니까 지구가 진짜 많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 운영하는데 이 운행을 하면서 이게 과연 환경이 얼마나 좋을까? 나조차고 연비조차고 이거 타는 건가? 하이브리드도 환경에 어쨌든 저공해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갑자기 날씨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이런 좀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환경도 환경인데요. 주식시장 환경은 어떨까요? 주말 그리고 어제 다우도 사상 최고치, S&P, 나스닥 52주 최고가 이렇게 다 기록하고 나서 약간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어제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확 꺾이는 모습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원래는 금요일이지만 이제 목요일 하루 앞당겨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또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 자세히 전해 듣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신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휘황찬란하다고요? 최대한 따뜻하게 입었어요. 아니 진주 목걸이에서 그런가? 예. 너무 밋밋해가지고 오늘 원래 제가 어제 핀 이렇게 양쪽에 꽂았잖아요. 근데 다른 핀을 이렇게 꽂았다가 너무 좀 멋부린 것 같고 투머치하다 싶어가지고 쓱 빼고 나왔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CNBC나 다른 외신을 보셔도 좋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애널리스트들 전략가들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은 좀 저항선에 부딪혀 있다. 기술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인프라캡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이 해필드 요 분이 로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사상 최고치 근접했다가 지금 저항선에 부딪혔고 놀라울 정도로 격렬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리고 상황이 매우 빠르게 과열돼서 냉각으로 돌변을 한 것이다. 매도세가 얼마나 공격적인지는 놀랍지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면 상당 부분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나를 생각해 보면요. S&P 500 지수가 지금 이번 달에만 거의 4%대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는 20% 넘게 올랐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까지 9거래일째 연속 올랐고요. 역대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이번 달에만 다우가 4% 중반대 그리고 올해는 1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10거래일째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 달에만 나스닥 지수가 봤더니 5%대 올랐고요. 올해 나스닥 QQQ만 투자했어도 43%나 지수가 올랐습니다. 물론 M7 종목들 평균 75%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일 수 있겠지만 1년에 이렇게 수익을 40% 내는 거는 그것도 지수가 정말 대단한 거죠.
시장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흐름을 꾸준히 유지를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1%대 하락, S&P 500도 1% 중반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5% 나란히 모두 1% 초중반대 하락을 보였고 러셀리션 지수도 1.89% 하락을 했고요. 국제유가도 초반에 상승을 뒤로하고 후반 좀 약세권으로 돌아서면서 배럴당 73달러 선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또 떨어졌어요. 3.9를 기록했던 국채금리는 3.8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뭐 국채금리가 보통 떨어지면 기술주 성장주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던 것과 달리 어제는 시장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우르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가 됐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0.7로 집계가 되면서 전달 101보다 더 상승을 했고요. 시장이 예상했었던 104.5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기존 주택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 전달 대비 0.8% 증가한 연율 382만 채로 집계가 됐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이코노미스트가 예상을 한 게 0.8% 감소 그리고 376만 채 증가였는데 이것을 또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종목 가운데서는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글만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맵을 함께 볼까요? 구글만 1%대 오름세, 메타는 약보합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의 폭이 좀 깊었습니다. 구글이 왜 올랐을까? 보도된 내용 중에 보니까 광고 사업부에 있어서의 재편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편이라 함은 이 내부의 인원 감축을 비롯한 다양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또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구글이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이 광고 부분도 그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광고부의 재편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유일하게 또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을까요? 지금 주가가 3%,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미국에서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온라인 보험 견적 사이트 운영업체인 랜딩트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이 사이트에서 수집된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견적이 많은 30개 차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운전자 1000명 가운데 교통사고 얼마나 발생했나 그 건수 순위에서는 테슬라가 23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들을 이어서 램, 스바루, 마츠다, 렉서스 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덧붙여서 보자면 현대기아차도 궁금하시죠? 현대차는 11위, 기아는 14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아무래도 그 FSD 서비스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하면서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또 다른 종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올 한해 재산이 140조 원 늘어나면서 억만장자 중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 뒤를 이어서 2위가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3위가 제프 베이조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봤더니 사실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재밌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스페이스X 관련한 올해 90회 이상 발사를 성공하면서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234조 원까지 상승한 것이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자,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좀 빨갰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매부 보자면 일부 종목들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다시 오후장에서 하락 반전한 종목들이 많아서 대부분 빨간불을 켰고요. 어제 실적 발표했었던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식품제조업체 제너럴밀스는 실적이 예상치를 순이익은 상회를 했지만 매출액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쭉 확인해 보는 가운데 우리 또 제가
감사합니다. JT 달려라 꼴찌님, 일본에 계신 분이죠. 또 N화로 차를 사 먹으라고 약간 이제 이모티콘으로 저에게 시그널을 주셨어요. 눈 표시 3개, 커피 표시, 개구리와 그 음표를 보내셨는데 제가 해석을 하자면 많이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를 드시고 개구리는 무슨 뜻일까요? 개굴개굴 신나게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런 의미의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이게 얼마죠? 공 하나 붙이면 거의 또 3만 원 넘는 요거면은 한 6분 우리 제작진하고 포함해서 다 먹을 수 있는 커피를 사 먹으라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분위기와 함께 또 슈퍼챗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추우셔도 이불 안에서라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아니면 지금 이 추위를 빨리빨리 뭔가 물리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또 너무 추울 때 밖에서 운동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오늘 나오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죠? 제가 뭐 며칠 후에 생일이어서 일단 학교는 이제 어제 방학을 종강. 시작을 했고 네. 아직 뭐 채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며칠 동안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짧게 제가 여행을 가서요. 어디 그래서, 가세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추운데 네. 약간 따뜻한 스페인. 와,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이게 이제 그 경제 투자 방송이니까 스페인의 가장 큰 상장세는 어딜까요? 스페인의 가장 큰 상장사 제가 기업 이름은 사실 스페인 잘 모르는데 브랜드 이름은 많이 알거든요. 스페인 하면 또 쇼핑, 자라, 마시모두티 꼭 가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모든 그 유명 브랜드가 네. 합쳐진 그 지주 회사가 있고요. 자라와 네, 마시모두티 네. 다. 그래서 이제 가족 기업이에요. 패밀리 기업이고 인디텍스라고 스페인에서 이제 가장 큰 상장 회사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찾아보니까 네. 시가총액이 무려 170조 원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게 유럽 지역 보면은 그 LVMH도 시총이 상위권 한 500조 원쯤 되죠. 지금도 1등인가요? 아니 최근에 그 덴마크 그 비만증 치료제 노보노디스크가 회사 다시 때문에 올라가면서. 그 뒤집어졌는데 거기다 그래도 500조 원쯤 됩니다. LVMH가. 근데 그 말씀해 주셨던 스페인 인디텍스도 그렇고 LVMH도 그렇고 그런 뭔가 패션 브랜드들이 역시 유럽이 좀 강하군요. 그러니까 이런 패션에 대한 감각은 유럽 사람 특히 뭐 그 프랑스, 이태리, 그다음에 스페인까지 포함을 하면 못 따라갑니다. 뭐 앵글로색슨 게르만 저희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이제 것 같습니다. 옷을 잘 입긴 하지만 네. 그것을 디자인하고 네. 만들고 이제 그런 능력은 좀 떨어지죠. 예. 어쨌든 스페인 여행을 또 가실 예정이신 우리 이남우 교수님은 하루빨리 또 뵀는데요. 그러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연말을 다 1월 초에 보내고? 귀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스페인에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올해 마지막 그럼 시간인 거나요? 그렇죠. 예. 올해 마지막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먼저 쭉 한번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장이 조금 쉬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너무 단기 과매수가 돼서 이게 자동차도 너무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나듯이 네. 주가가 10월 말 이후로는 너무 급상승을 해서 그쵸. 좀 쉬었다 가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번에 역시 미국이 기업들이 되게 잘한다. 이익도 잘 내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코스트코가 지난 주말에 그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할 때가 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9조 원의 특별 배당을 발표를 했어요. 할 때가 됐다고 예상을 네, 그래서 이제 하겠군요. 분기별로 정상적인 배당을 하고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네. 그 일반적인 배당으로 본 배당 수익률이 1%가 안 되는데 9조 원을 이제 회사 입장에서 지출을 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니까 그게 이제 특별 배당이 그것만 해도 2.2%. 그래서 이 미국의 주주 환원 그다음에 커스트코의 특별 배당 케이스를 갖고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요즘 일본도 엄청나게 거버넌스가 개선이 되면서 핫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기업들도 많이 더 바꿔야 될 것 같고 네. 그 정부 정책도 좀 이런 그 거버넌스 개선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게 한국 자본시장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 토픽이고 다른 것은 뭐 우리 그 여기 시청자분들 되게 관심 많어 하는 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제 제가 영상을 어제 올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국내 이슈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대한민국을 다 골고루 이슈들을 비교하고 메이저 주가들, 메이저 회사들 주가도 좀 그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하나 확실한 것은 중국 기업들이 이게 전기차이건 배터리건 약진이 크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그 기업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전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회계 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좋아하진 않지만 산업을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 전기차의 약진이 대단하다. 얼마 전에 대기업 사장하는 제 친구가 중국에 가서 전기차들 최근에 나오는 것들 타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품질이 좋아지고 디자인도 좋고 그 대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의 가장 큰 중심축이었는데 유럽이 전기차 시대에 그 유럽이 많이 그 역할을 잃고 중국이 하여간 크게 부상을 한다. 이제 그 큰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코스트코가 통근 배당을 실행을 하면서 어제 보니까 주가가 사상 최고치,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뭐 이학년 교수도 좋아하고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우리가 한 2년 3년 전에 얘기할 때 시가총액이 200조 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400조 원을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충성심 높은 고객. 여기는 이제 그 멤버가 돼야지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멤버 그 연회비 내는 것도 회사에 큰 기여를 하고 그래서 그 이 회사가 한 3년 5년마다 그 돈이 너무 많아지면 특별 배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 아니면 내년쯤 한번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기대를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 주당 15달러의 특별 배당을 이제 기준일하고 이제 배당을 다음 달 1월 달에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 이제 금액으로 치면 회사에서 나가는 캐시가 현금이 9조 원쯤 되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진짜 거버넌스가 좋고 얼마 전에 타계한 찰스 먼거도 그 이 회사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되게 그래서 진짜 훌륭한 회사고 임원들이 또 과도한 급여를 안 받아요. 미국 회사들은 CEO 평균 급여가 거의 한 200억 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과도한 급여가 미국 회사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임원들의 급여가 과도하지 않고 그 대신 직원들한테 대한 대우는 좀 잘해주고 우리가 이제 매장을 방문해 보면 훨씬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특별 배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있는 여유 자금 아니면 회사가 버는 돈은 모두 주주의 것이니까 주주한테 돌려준다. 이제 그런 그 기본 개념에 입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고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우리 여도운 앵커가 그 파월의 그 연설문에서 any additional firming에서 any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걸 잘 맞췄는데 오늘도 질문이 있습니다. 매주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특별 배당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무엇 때문일까? 이제 사자성어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보통 거버넌스나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경영진이 이거를 진짜 잘해야지 이 개념이 있어야지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후배인 이창환 대표가 요즘 금융지주사한테 이걸 계속 가르치는데 진짜 모르는지 아니면 아는데 모르는 척한지 그래서 조금 알아는 듣는데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약간 이것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사회가 또 이제 경영진을 코칭할 때 좀 잔소리 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뭘까요? 내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앞에서 한 4-5번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정답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 그래요? 컨닝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안 나와 그래요? 있는 기존에 안 나왔던 주주환원은 겁니까? 아닙니다. 주주환원 주주가치 아니고 뭐 거버넌스 계속 말씀하셨고 펀더멘털도 아닐 거고 띄어쓰기가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자본 배치. 캐피털 엘로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1년에 버는 현금 배치라는 흐름을 갖고 성장에 투자를 할 네. 것인가. 성장이라는 건 설비 투자도 있고 R&D도 있고 M&A도 있죠. 네. 성장을 하면
이익을 증가시켜서 주가 상승이 되니까 이제 주주한테 좋은 거고 단기적으로는 돈이 너무 많아지면 네.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본 배치를 경영진이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회사만 키우면 된다고 하죠. 아. 근데 이제 자본 배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 환원이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약간 우리 재무 상태표 코스트코에 이걸 갖고 왔는데 네. 왜 코스트코는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 대차제조표 재무 상태에서 보면 이제 현금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네. 현금에 상응하는 게 그 오른쪽에 대차제표 오른쪽에 이제 잉여금 네. 자기 자본이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회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되게. 그리고 이 현금은 어차피 주주의 것이니까 내가 너무 많은 현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주한테 돌려준다. 그리고 어차피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는 네. 잉여 현금 흐름이 앞으로도 꾸준히 창출이 되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퀴즈를 막 맞추고 계신데 아니 안애정님은 듣고서 쓰신 건가요? 혹시 맞추신 건가요? 자본 배치라고 올려주셨는데 부의 분배. 뭐 부의 분배도 어떻게 그것도 보면 맞죠.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뭐 자본을 당연히 이렇게 뭐 분배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용어죠. 그쵸, 근데 그쵸.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한국 기업 아니면 어느 나라 기업 뭐 그 미국 기업도 그렇고 네.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자본 배치 영어로는 이제 capital allocation. 그 회사의 돈을 어떻게 쓰는 거가 그쵸. 가장 주주한테 좋은지 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자본의 배치, 자본 배치라는 그러니까 이제 단어. 이러한 그 코스트코가 그 진짜 주주 친화적이어서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여기 보시면 530%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연율로 치면 우리가 항상 그 주가 상승을 얘기할 때 이제 연율로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10년 동안은 연 20%, 과거 5년 동안은 연 28%.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야 코스트코가 그러면 매년 20-30%씩 성장하는 회사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 이번에 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액은 한 4% 정도 성장을 했어요. 동일 점포 기준으로. 근데 매출액은 4% 성장하는데 주당 순이익은 17%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 늘어나는 것보다는 주주한테 돌아가는 주당 순이익을 훨씬 많이 늘리는 비용도 절감하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당 가치를 올리는 게 경영진의 임무고 그거는 이제 미국 기업에 있어서는 좋은 회사들 대부분 회사에는 경영진의 딱 마인드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죠. 근데 요즘 재밌는 게 일본의 증권거래소가 거의 강제적으로 일본 기업한테 이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그 건너편에 있는 거래소가 좀 이런 것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항상 배당 얘기 나올 때마다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본 들고 배치. 네, 자본 네. 배치라는 또 그 용어에 대해서 저도 지금 찾아보고 막 인터뷰도 보고 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트코의 이러한 뭐 주주 환원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영하는 것도 그렇고 코스트코는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고 경영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저는 항상 인상 깊었던 게 그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나요? 그 마진을 3%였네. 그걸 항상 거의 비슷하게 지켜내는 걸 보면서 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테일이 기본적으로 마진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턴오버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오게 만들어서 그 많이 쇼핑을 하게 만들고 그 대신 마진은 적게 가지고 네. 가는데 코스트코가 매출 총이익률이 한 11% 되고 영업이익률이 뭐 한 3에서 한 4%, 네, 5%. 그래서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전율이 높은 거고 우리가 이제 이 회사 항상 밸류에이션 높아서 이제 부담 간다고 느끼는데 지금도 이제 특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퍼가 여기 보시면 거의 한 40배쯤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 우리가 한 10년을 놓고 보면 이 회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예측 가능해서 그것도 있지만 꾸준히 주주 환원을 하고 자본 배치를 경영진이 이사회가 잘해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한다.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사점이 되게 많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스트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다가 테슬라의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그 모델에 있어서 굉장히 뭐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의 배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치고 그러니까 들어오잖아요. 중국이 약진을 많이 하고 뭐 우리 여기 그 IFC 1층에 테슬라 쇼룸이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 모델 Y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해 공장에서 조립을 했고 LFP 배터리를 네. 장착한 모델이 보조금 받으면 한 5천만 원 초반대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수입차에서 1등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가격이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런 이유가 이제 전기차의 얼리 어댑터는 이미 다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중화에 지금 이제 되게 그 갈림길에 있는데 가격이 되게 중요한 무기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배터리가 전체 전기차의 한 3분의 1 코스트쯤 차지하니까 이제 이것의 가격을 낮추려고 이제 서로 노력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처음 한 서너 페이지는 미국, 중국, 대한민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회사 주가랑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1년을 그 되돌이키면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뭐 어제는 주가가 좀 빠졌죠. 하지만 이제 금년 들어서 주가가 한 120% 상승을 했고, 물론 이제 작년 말에 주가가 워낙 급락해서 그 1년치를 놓고 보면 이제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데 시총이 이제 1,000조 원. 그다음에 이제 내년 기준 우리가 이제 12월이니까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 펄을 얘기할 때는 2024년 이익을 갖고 보는 게 맞습니다. 2023년보다는. 근데 퍼가 72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이 가고 저는 뭐 장기적으로 여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다음에 앞으로 한 두세 분기는 수익성이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테슬라도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GM이 되게 화제였죠. 왜냐하면 GM, 포드 이런 데가 이제 UAW랑 한 몇 달 동안 계속 그 밀린 임금을 정산하고 이제 임금 뭐 그 상승률을 이제 내고하느라고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가 그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로의 전환,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많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주주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한 13조 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주가가 요동을 쳤는데 결국 연초랑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움직였고 시가총액이 한 62조 원쯤 되고 그다음에 퍼가 5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퍼가 4배인데 전통 그 자동차 업체들 뭐 그 volkswagen, GM, 뭐 현대차 다 퍼가 낮은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원래 변동성이 심해서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특징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황이고 중국은 제가 이제 BYD랑 그 CATL 얘기를 할게요. 이제 BYD가 전 세계 전기차 업체 치고 요즘 제일 핫하죠. 그래서 이제 판매 대수로는 테슬라 다음으로 2위인데 증가율은 제일 높고, 근데 여기도 그 막상 주가를 이렇게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보면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GM하고 똑같이 주가가 안 올랐어요. 올해 연초랑 지금하고 주가가 똑같고 시가총액이 한 100조 원쯤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배터리도 자체 생산해서 실제 전기차 생산이 수직 계열화가 돼 있죠. 근데 100조 원이라는 거는 가령 현대차 시총의 한 2배쯤 되는 규모고 그 다음에 이익이 아주 많이 나진 않지만 꽤 나요. 그래서 이제 퍼가 한 13배. 그러니까 시총이 100조 원인데 퍼가 13배면 순이익이 한 7, 8조 원 정도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퍼가 그 기존 전통 업체보다는 높지만 테슬라보다는 많이 낮다. 이제 불확실성을 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여기가 하반기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으로는 주가가 35% 하락을 했고 시가총액이 여기가 전에는 200조 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런지 시총이 120조 원.
그러니까 뭐 LG 엔소라고 이제 비슷합니다. LG 엔소이 100조 원 좀 넘으니까. 그리고 CATL은 이미 이익이 많이 나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만들기 때문에 퍼가 12배. 그러니까 뭐 퍼가 BYD랑 CATL 다 비슷하죠. 12배, 13배. 그래서 국내 같은 데는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데가 퍼가 100배가 넘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뭐 미국, 중국, 한국 골고루 놓고 비교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한국은 이제 현대기아차가 뭐 최근에 현대차 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1% 상승을 했고 기아차는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사면서 금년에 45% 상승을 했어요. 기아차가 프로덕트 모멘텀이 아주 좋죠. 그래서 시총은 각각 50조 원, 35조 원이고 네. 퍼는 공교롭게 두 회사가 이제 똑같아졌어요. 4배. 참 신기한 게 GM의 퍼가 5배.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요즘 자동차 치고 제일 모멘텀이 좋은데 4배. 네. 좀 싸죠. 현대차는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 반값도 사니까 이제 퍼가 2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어떤 투자를 놓고 볼 때 너무 국내 이슈에 함몰되지 말고 글로벌한 이러한 이슈를 좀 균형 있게 보고 회사들 밸류에이션, 주가 상승도 한번 이렇게 시총도 한번 평가해 보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관심, 사실 이제 미국 기업 가운데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사실 안 오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숫자를 놓고 보니까 올 한 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70% 뭐 이렇게 메타가 뭐 100몇십 % 이렇게 오른 거 대비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내년도의 움직임도 자동차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도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주환원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GM이 그래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를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별로지만 이것을 상쇄하는 주주환원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버텨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면 전기차 이제 판매가 마치 감소하는 것이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좀 인기가 없는 모델들, GM, 포드, 폭스와겐 이제 이런 데들은 실제 판매가 감소를 하고 재고가 쌓여서 이제 가격을 디스카운트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전기차를 하는 업체들, 뭐 테슬라나 리비언 같은 데는 성장률이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데는 4분기에도 지금 한 48만 대 정도 생산해서 판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미국 같은 데 보면 올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50%에서 내년에는 한 20-30%로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여전히 20-30%는 증가를 한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보급률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낮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데가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유럽은 이제 보급률이 높죠. 그래서 일단 전통 업체들이 GM이건 포드건 뭐 이런 데들이 자기네 전기차들이 좀 허접해요. 실제. 그러니까 뭐 중국 업체들의 모델이나 테슬라, 리비안에 비하면 많이 퀄리티나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팔리니까 재고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의 속도를 지금 늦추고 있습니다. 가령 포드 같은 데도 F-150 픽업 트럭이 미국에서 단일 차종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차예요. 그런데 이것의 전기차 버전이 라이트닝인데 이것도 안 팔려서 지금 전기차 생산 계획을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GM 같은 데는 그래서 현금이 남으니까 13조 원을 주주한테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주겠다. 근데 하여간 전기차 부분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지만 모든 업계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건 아니고 네. 조금 어중중한 모델을 만들었던 전통의 자동차 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를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이제 딜러들이 있기 때문에 딜러에서 얼만큼 할인을 해주느냐,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게 자동차의 시황을 보는데 중요한 지표인데 네. 이게 이제 거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거고 실제 2022년만 해도 자동차 신차들이 모델이 많지 않아서
전통 자동차 업체든 전기차든 한 1, 2천 불 프리미엄을 주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특히 포드 머스탱 마크 E, 닛산 리프, 그다음에 기아 EV6도 이제 재고 문제가 생겨서 전기차의 할인 폭이 디스카운트가 평균 차당 2,000달러. 내연기관도 지금 최근에 이제 할인, 보통은 한 내연기관도 한 2, 3천 달러씩 할인을 해줘요. 그쵸. 근데 지금 한 1,000달러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하이브리드이 인기가 있어서 할인을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좀 이렇게 바뀌어서 모멘텀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전통업체들. 그래서 실제 전통업체들도 어렵지만 기존 비즈니스에서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이제 껐떡없고 그다음에 신규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꽤 그 판매가 된 폴레스타 이게 이제 볼보의 자회사고 볼보의 대주주가 질리라는 중국의 민간 업체 아니까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도 모델이 괜찮은데 2025년까지 브레이크 이븐 똔똔을 가려면 한 2조 원의 현금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자금을 못 구하는 데들은 아마 몇 년 사이에 부도나는 데들이 많을 거고 테슬라가 간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게 이런 업체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숨겨진 의도도 있을 겁니다. 네. 하이브리드 하면 사실 대표적인 차량이 많은 게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말 오래전부터 일본 차 중에서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샀던 차량 갑자기 모델이 프리우스. 네, 그 차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하이브리드가 있고 저도 사실 저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냐? 경제적인 면에서. 그럼요. 되게 연비가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일본 그러면 관련한 기업들이 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도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리 어댑터들은 전기차를 다 샀고 네. 지금 이제 대중화의 그 갈림길인데 야 이게 내가 충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 그쵸. 주행 거리가 충분히 되냐, 충전 인프라가 뭐 있냐 이제 이런 고민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저해요. 그래서 네. 이제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는데 일본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도요다가 이걸 다 미리 알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늦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노무라에서도 일해봐서 알지만 일본 회사들은 꽤 변화에 상당히 주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도적인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간 일본 내수를 보면 내연기관의 판매보다 하이브리드가 절대적인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미 금년에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그 우리 일반 휘발유랑 그 경유차 판매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일본은 독특한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이제 그 진두지휘하는 게 이제 네. 도요다고. 그래서 이제 이 가장 큰 문제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리가 좁은 나라여서 그렇지 그 충전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근데 제일 잘 돼 있는데요. 근데 우리도 컴플레인을 하는데 이제 큰 나라 대국인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충전소가 이제 절대 부족하고 테슬라 같은 데는 슈퍼차저가 꽤 많아서 괜찮은데 나머지 업체들이 결국 이제 테슬라의 그 충전 그런 그 표준을 다 지금 쓰는 걸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폐합이 되는 것 같고 하여간 그 결론으로 하면 내년에 전 세계 승용차 판매는 증가율이 감소를 안 하고 한 2, 3% 증가할 것 같고 왜냐면 최근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동차 파이낸싱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9천만 대 팔릴 것 같고 그러면 2019년 수준을 돌아가는 겁니다. 전기차는 이제 모델들이 많아지면서 판매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네. S&P 같은 데는 뭐 거의 40% 증가한다고 보는데 저는 너무 그거는 공격적인 것 같고 20, 30%의 성장은 여전히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감소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큰 우리가 이제 대세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약간 딜레이 지연이 되는 거지 그 전환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뭐 그 우리 전통 자동차 내연기관 중에 진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세 가지. 폭스와겐 골프, 도요타 캠리, 현대 소나타가 다 단종이 됐죠. 이걸 보면 회사들도 아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큰 패러다임이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전기차랑 배터리 메이저들이 이제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그 유럽의 올해 차 후보에 지금 중국차 BYD의 그 프리미엄 C이 선정이 됐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기 후보들이 BMW 5 시리즈, 기아 EV7인 것 같아요. 이런 데들하고 이제 견줄 정도로 우와. 올라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그 테슬라 상해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 전기차가 15% 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 원가 경쟁력이 있는데 모델 디자인이 퀄리티가 이제 따라오니까 마치 뭐 일본 업체들이 10년 전에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를 보듯이 우리가 중국 회사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회사를 직접 투자하는 건 크게 찬성 안 합니다. 제가 중국 회사들의 그 회계 이슈, 거버넌스 이런 걸 이제 많죠. 걱정을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우리가 알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면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지금 교수님 마음이 급하신 거죠? 너무 아니 비행기는 뭐 예. 오후입니다. 아니, 준비한 자료가 많은데 요 내용을 한꺼번에 이제 컴팩트하게 정리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러분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도 관련한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를 타는 저로서는 앞으로 다양한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현대차의 제네시스 라인 너무 타보고 싶은데 하이브리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좀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심도 표현해 봅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함께 나눠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